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후보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이 선거가 미니 대선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 보궐선거도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치러지는 이 서울시장 선거가 2022년 이 대통령 선거에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도 이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내야 될지 이게 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미니 대선급 이벤트가 될 이 서울시장 후보의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유근영 기자, 자,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직 마땅한 인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밖의 인물이 아니라 당 내의 인물로 서울시장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거든요. 일단 내 식구들 가운데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고, 설령 당 밖에 있더라도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와야지 서울시장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희숙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참신한 그 새로운 초선 의원,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후보로 삼아서 이 서울시장 선거를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치러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내에서 윤희숙 의원이 지금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다만 윤희숙 의원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고요. 당내 중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경험 많은 중진들도 서울시장 자리를 탐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진들 그러면 이제 주로 이 서울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런 인물들이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살펴보면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그 박진 의원, 또 그리고 권영세 의원, 이런 그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있고, 또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지만 전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의원들이 이제 나경원, 이해운, 그리고 김용태, 김선동, 지상욱, 뭐 이런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좀 폭넓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당 내외 상황 이런 것까지 폭넓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우리 방송에서 좀 언급이 됐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보수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때요? 저희가 총선 이후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을 영입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해봤고요. 대선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든 서울시장 후보든 이 보수 쪽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전 부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김 전 부총리가 이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상당히 참신한 그 인물이라는 그 이미지도 있습니다. 언급만 했지 저희가 사실 그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그 김 전 부총리의 그 스토리,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관료만 30년 넘게 한 공무원 출신인 그런 인물입니다. 나이가 1957년생이기 때문에 젊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신하다고 평가하는 게 그가 흑수저 출신이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 역할을 했고요. 서울 청계천 판잣집을 전전하다가 경기도 광주 천막으로 강제 이주된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은행에 취업해서 소년 가장으로서 가게를 담당하기도 했고요.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가 됐죠. 이 행시에 합격했을 때 입법고시에도 함께 합격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공부하는 관료이기도 했죠. 관료로서도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저 워커홀릭, 굉장히 일을 뭐 미친 듯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당연히 인정받고 상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언제나 일 처리가 확실하다, 뭐 이런 평가가 계속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세 정부에서 계속 중요한 자리에 이제 중용이 됐었습니다. 살펴볼까요? 노무현 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실 그리고 국정기획수석실, 여기에 이제 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장관급인 국무조절실장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 공직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보니까 이제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도 하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다시 이제 공직에 들어왔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 전 부총리가 그 경제 관료로서도 상당히 경험을 많이 쌓았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그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흙수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몸소 안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2014년 7월에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신임 사무관들에게 공직관과 관련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없다면 진정한 엘리트가 될 수 없다. 국무조정실장 시절이던 2014년 5월 4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중앙일보에 김 전 부총리가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해화역 3번 출구라는 글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김 전 부총리의 큰아들이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이때 김 전 부총리가 해화역 3번 출구를 오가며 느낀 그런 감정을 녹여내서 썼는데, 이거를 공직자로서의 부채의식과 이런 것을 담아서 담담하게 털어놓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한 글이 있어요. 이번 사고로 많이 아프다. 어른이라 미안하고 공직자라 더 죄스럽다. 2년여 투병을 하다 떠난 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한순간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 아프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것을 헤아려 봤는지 반성하게 된다. 네, 그 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 전 부총리의 최근의 근황은 좀 어떤가요?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런 사단법인을 세워서 사회를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임팩트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벤처 육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을 지닌 포럼인데요. 이런 소셜 임팩트 기업을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김 전 부총리가 타고 나온 그 택시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SUV를 개조해 만든 고요한 택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김 전 부총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바닥부터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사회적 운동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김 전 부총리처럼 국가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라면은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던, 또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 나가서 서울시장이 되든 그런 일을 맡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앞으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계 진출을 하더라도 관료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반기문, 황교안 이런 관료 출신 인물들이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정치에 도전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관료와는 다른 그런 능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맡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다른 보수 진영을 간다.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 전 부총리를 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총선 때는 민주당 후보로 충청권의 어떤 지역에 뭐 세종시나 이런 데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전망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보수 대선 주자,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한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김 전 부총리가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나온 인물이 바로 이제 윤희숙 의원인데 이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요즘 방송에서 초선 의원들 얘기를 할 때 윤희숙 의원 얘기도 했었죠. 그때 소개해드렸던 윤희숙 의원이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윤희숙 의원 그러면은 그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돼서 이른바 그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됐을 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그 5분 연 발언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저희들이 초선 의원들 살펴본 게 있으니까 그 방송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윤 의원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게 있나요? 얼마 전 김 위원장이 언론사 기자단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때 윤 의원을 상당히 띄워주는 발언을 합니다. 마치 윤 의원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견을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초선 의원인 윤희숙 의원이 정치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을 두고 김 위원장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짧은 정치 경험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상원의원 경력 2년밖에 안 됐다. 사람 인생에 기회란 한 번밖에 안 온다. 그런 걸 포착한 사람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포착하지 못한 사람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윤희숙 의원도 밖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5분 발언을 통해 진가가 나타났다.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이 서울시장 중책을 맡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은 김 위원장이 좀 그 시큰둥한 반응을 보냈는데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뭐 초선 의원도 능력만 있으면은 그 중책을 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 내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당과 함께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던 중진들은 좀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 의원의 5분 연설 이게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시각이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게 신인의 도전을 독려하면서 이미지 쇄신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설령 김 위원장이 정말 윤 의원을 진지하게 서울시장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이 당내 막강한 후보들을 꺾는 일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엄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 김종인 위원장 자신도 지금 외부에서 사실 영입해온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진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초선 의원을 끌어들여서 중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서울시장에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복심과 그리고 그 입김이 과연 그 초선 의원을 여러 다른 중진들을 꺾으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올릴까? 뭐 여기에는 좀 힘에 붙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하네요. 비단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중진들 사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삼선 의원인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놓고 관심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일축했다. 홍정욱 전 의원을 두고는 젊고 인물만 좋으면 되나? 라고 했다. 가뜩이나 후보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숙이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숙이고 들어올 인재가 얼마나 있겠는가. 당의 사유화라는 불길한 조짐이 기우이길 바란다.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안철수, 홍정욱 이 인물들은 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군데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이런 인물들을 다 거부를 하고 당내 초선 의원을 앞세우는 그 모습이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을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그래서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윤희숙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스타 정치인으로 좀 떠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정말 그 큰 일을 한번 이뤄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엄밀하게 좀 얘기하면은 윤 의원이 여성이라는 점도 이번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굉장히 그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시장 자리가 이제 그 나오게 된 게 성추문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그 정치적 분석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고 하면은 여성 후보를 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여성이거든요. 이분도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당으로 보수 구청장이 된 분이 조은희 구청장이거든요. 하지만 조은희 구청장 역시 당내에서는 체급이 좀 약하다. 그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 또 그리고 조 구청장 이런 그 당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진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이들도 뭐 그동안 고생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중진 정치인들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들은 좀 누가 있나요? 먼저 서울시장의 선거에 도전한 적이 있는 사선 나경원 전 의원 이분 얘기도 나오고요. 사선 현역 의원인 강남 을의 박진 그리고 용산 권영세 의원 이런 무게감 있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왕년에 한가닥했다 이런 중진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에 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기 있잖아요. 그 삼선이죠. 그 이혜훈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혜훈 의원 그러면 이제 유승민계 정치인이고 또 이제 경제에 굉장히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나요? 예, 그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선의 김용태 전 의원 이분도 전부터 서울시장에 뜻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68년생으로 젊고 개혁수장파 성향을 띠기 때문에 신선한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중진들의 강점은 뭐냐면은 비교적 그 잘 알려져 있다 이게 있고 또 그리고 지지 기반이 굉장히 단단하다 뭐 이런 게 있고 하지만 단점이 이제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그 참신함을 강조하는 그 김종인 위원장 눈에는 이제 안 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누가 맞느냐 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이제 과거 중진들이 나오고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쭉 나오면은 이거 지금 패자 부활전 아니냐 뭐 이런 그 분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보수 정당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 역대 선거 전력을 보면은 그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서울 지역의 대부분의 자치구를 다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초구 하나
가 이제 보수정당한테 넘어갔고요. 이번 총선 때도 강남 3구, 뭐 용산 이런 걸 제외하면은 다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사력을 다해야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주자급 인물이 나오거나 아예 새롭고 신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보수 쪽의 서울시장 후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6개월 정도면은 그 정치권에서 여러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일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과거 서울시장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년 그 재보선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거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이런 예측이 많기는 한데요.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안 낼 수도 있다. 그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민주당 소속 헌출직의 책임 때문에 결국 재보선이 열리게 되면은 이때에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재보선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뭐 불과 1년 후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대선도 열리고요. 그럼 이 논란을 일으키느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방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열리는데 그 전에 치러지는 2021년에 재보선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아예 그냥 김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낼지, 경선의 룰은 결국 어떻게 조정이 될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미 거론됐었던 그런 인물이 결국 후보가 될지,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다가 또 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대선 주자급 인물이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당이 다르거든요.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하게 될지 뭐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